김영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1분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포천에서 나고 자란 포천 촌놈, 그리고 현재는 시골 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올해 나이 47살이고요. 근데 시골 변호사 또는 김용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담덕이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지금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무슨 아빠요? 담덕이 아빠입니다. 담덕? 예. 그 애기 이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올해 김용호 변호사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77년생 만으로 45입니다. 45세. 예. 네. 아직 청년이군요. 네, 고향이 포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경기도 포천과 경기도 가평이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남원에서 이제 변호사 일하고 또 남원에서 출마도 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힘 네. 후보로. 남원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나요? 혈연 지원 학연 아무것도 없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 하다가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법원 실무 수습을 전북 남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남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짧지만은 남원이 좀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로서 한 2, 3년 정도 봉사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년만 더 하다가 10여 년을 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왜 올라오셨어요? 지금은 좀 이제 일 더 하고 싶은 생각에 고향으로 일할 기회를 찾아서 왔습니다. 남원에서 계속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성과 있게 일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뜻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일을 어느 정도 했는데요. 사실 중간에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남원 지역에서 변호사하면서 그 지역에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경험도 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 호남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 때문에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거기서 좀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걸 많이 본 후에 그런 걸 비판하는 활동을 좀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근데 거기서는 항상 만년 야당이죠. 네. 우리 보수 정당이 만년 야당인데요. 전라도에서는 야당으로서 싸움만 하는 정치 하는 것보다는 올라와서 진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글쎄요. 일단은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항상 소모적인 싸움만 합니다. 지금 박사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각자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런 거를 좀 없애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 좀 자주 안 하셨죠? 예, 지역에 있을 때는, 전라도에 있을 때는 지역 방송에만 좀 나갔고요. 공중파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앙방송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미자 한 잔 드세요. 네. 이제부터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예. 예, 우리 젊은 시각에 송교 대표가 지금부터 후보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실까요? 예. 아까 이제 명함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제 서울대 졸업에 사법고시 합격까지 정말 진짜 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학교에 이어서 또 해병대도 제대로 하셨어요. 네. 해병대는 좀 어떻게 근무 어떠셨나요? 사실 군대 생활을 제가 잘 하진 못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대학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좀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대학 한 학기 마치고 바로 갔는데요. 네. 사실 군대 생활을 하면은 반 고문관이었고요. 잘을 못했습니다. 제가 저 해병대 나온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좀 죄송한데요. 잘은 못했고요. 그냥 그래도 사병으로서 26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냥 그것만 잡아가고 있습니다. 몇 제가- 기예요 해병대? 해병대 784기입니다. 784기. 네. 연락들은 올 거예요. 자, 계속하시죠. 네, 제가 여쭤본 게 사실 이제 서울대 나오시면 좀 편한 길을 택하곤 하는데 해병대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하셔서 제가 참 이제 감명을 받아서 여쭤봤고요. 근데 그런 이력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민변 활동을 또 하셨다가 네. 또 탈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어떤 이유에서 탈퇴를 하셨나요? 사실 이제 민변에 가입한 목적은 제가 뚜렷하게 뭐 이념적으로 어떤 시국 사건이나 노동 관련 사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다만 민변에서 내세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변에서 많이 활동하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민변 타이틀을 경제적인 목적 또는 자기의 이력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좀 모순적인 것도 많이 봤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2014년도에 전라북도 익산인가요? 그 황선 신은미 종북 콘서트 사건이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네. 뭐 언론에서는 뭐 황산 테러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소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민변 전북지부에서 그 무료 변론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정작 그 술자리에서 말할 때는 하기로 했는데 어느 누구도 안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나서게 됐는데 그 나선 이후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민변에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왜 민변에서 욕을 하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2016년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그 전라북도 남원 임실순창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민변에 주사파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한 번 했습니다. 뭐 앞뒤 맥락은 자른 채 그 말만 듣고 왜 민변을 그렇게 욕하냐라는 취지로 뭐 그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게다가 2017년도에 문재인 집권 이후에 민변 출신들이 정부의 고위 관료로 임용되거나 뭐 법관들도 잘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못했거든요. 네.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양산을 했습니다. 적폐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적폐를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그런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제 민변에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가치 하나 공감한다고 해서 들어갔지만은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은 거기는 이제 그런 가치를 입에 담기도 힘든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런 좌파의 이제 내로남불을 네, 이제 좀 깨닫고 결국에 이제 좀 돌아오게 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변의 이제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네. 그 김영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이화영 재판, 예. 예, 이화영 재판에서 뭐 검사를 향해서 당신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고함도 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이 피고인을 향해서 지켜주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뭐 사표를 쓰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네. 이런 일이 좀 재판장에 흔하게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흔하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변호인과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요. 저도 검사랑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서 변호인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싸운 적이 있는데 그거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 선임을 누가 했던 간에 네. 누가 그 변호사 비용을 냈던 간에 피고인을 위해서 또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화영 재판에서의 변호인 김태형 변호사는 김영태 변호사인가요? 예, 김태형 예. 변호사인가요? 저 잘 모르는데 형태. 예, 김영태 변호사는 그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을 했습니다. 이화영이라는 피고인, 이화영을 위한 변론을 하면서 검사랑 싸운 게 아니라 누군가 이화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변호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화영 이제 피고인 이화영은 본인이 원래 이제 10달 동안 맡겼던 이제 법무법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내 쪽에서 이제 임의로 뭐 해임 신청서를 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그 당시에 변호인 선임 신고 법무법인 해광인가요? 저기 뉴스 신문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 해광 측의 변호인 선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피고인 본인이나 또는 가족들, 동거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했는지 배우자가 했는지 이화영의 배우자가 했는지 아니면 이화영 본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사실은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재판은 피고인 이화영이 받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화영을 위해서 변호인들은 활동을 해야 되고 재판의 진행은 변호의 중심은 이화영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 변호인의 역할은 본인이 이제 사건을 맡은 그 이제 당사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형량을 최대한 깎을 수 있도록 좀 변론을 해주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검찰의 이런 뭐 공격에 대해서 좀 방어 논리를 또 펼쳐야 되는 건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변호인의 모습은 마치 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막상 본인의 그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이제 비슷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떤 A와 B가 공범 관계에 있는데 네. 뭐 공범 중에 한 명이 구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까봐 뭐 다른 공범을 또 뭐 불어낼까봐 밖에 있는 뭐 공범이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구속되어 있는 공범에 대해서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아무리 그 뭐 돈을 밖에 있는 공범이 돈을 냈더라도 네. 그 사람은 사실 변호인은 안에 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변호를 해야 되는데 뿌락치 역할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목격을 하거든요. 요즘 말로 감시 변호인이라고 그러더군요. 아 그런가요? 예, 감시 변호사란 말이 새로 나타났어요. 이재명이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신조어네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 변호사의 기본적인 자질을 매우 의심케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참 법률적으로 해박하신 지식을 갖고 계신데요. 그러면 좀 이제 좀 약간 좀 폭넓은 질문이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네. 결국에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로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내 개인적인 바람은요. 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애국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이 빨리 구속이 돼야 된다 또는 아니다. 지금의 이 상황 민주당의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구속돼야 된다. 나중에 법정 구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후자입니다. 네.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입장에서는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재명 리스크를 활용을 해서 계속 끝까지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이 구속되는 순간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속되면은 모든 게 사실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거든요. 네. 이재명 세력, 개딸들도 사실은 전 세력이 급격히 축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이재명계, 뭐 친문계 이렇게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계속. 네. 말을 목소리도 안 높이고 무서운 말을 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예, 계속 네, 하시죠. 지금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서 또 이런 이제 변호사님 나타나가지고 또 아마 지금 또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이제 그 변호사님 이제 본인의 이제 네.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요. 이제 과거 총선에서 이제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 이제 후보로 또 출마를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좀 뭐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그 당시에 이제 공천장을 받을 때까지도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예비 후보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 선거 사무실을 얻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전투에 임할 때 전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바닥을 훑는 보병전에서는 매우 취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병전에서 좀 승부를 거리려고 했던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언론을 통한 공중전에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진정성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발로 많이 뛰었는데요. 네. 좀 전략적으로 선거 운동이 좀 많이 미흡했다. 오히려 사실은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싸우려고 나갔던 거고 비판하려고 나갔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좀 만족스럽게 못했다. 이제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고성호 TV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당선되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꼭 당선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중전부터 하시는 거네요. 아니 지금 제가 이제 고향으로 왔는데요. 지금은 모든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상전, 공중전 다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참 해병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육해공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변호사님께서는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좀 일종의 변호사님은 이제 필승의 무기가 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제 포천하고 저희 가평 지역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포천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저희 정당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의원분들이 있었는데 주민분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족했던 점을 꼽자면은 스킨십 부족, 소통 부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하지만 그 면에 있어서만큼 최대한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입법에 있어서만큼 또 자신 있다. 또 하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폭넓은 이해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소통과 스킨십 그 다음에 입법 전문가로서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선거 주민들께 어필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한다면은 당연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까 담덕이 아빠라고 소개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담덕이 연개소문 그 담덕입니까? 연계소 관계소 대학. 광개토대학? 광개토대학 담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예, 그냥 그 이름 때문에 저희 작은 누나랑 대판 싸웠는데요. 작은 누나는 장명소 가서 지어왔는데 제가 그냥 담덕이로 출생 등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 2달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럼 담덕이가 지금 싸움 잘합니까? 싸움 못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예. 예, 뉴페이스입니다. 우리 김영호 변호사와 또 우리 검증해 주신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대담을 보시면서 이 코너 참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또 시청률도 별로 안 떨어지네요. 보통 정치 신인을 모시고 대담하면 시청률 반토막 나는 거를 저희가 각오하고 하는데 이 손수조의 힘인지 김용호의 힘인지 아니면 아마도 송규호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 코너만큼은 여러분들 좀 바쁘시더라도 꼭 본방 시청을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정말 뉴페이스 젊은 정치 청년 지도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것 이상의 이 격려와 지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영호 변호사 마무리 인사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을 떠나서 아무런 혈연, 지연, 학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곳에서 13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고향이 포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염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저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좌파 집권기에 대한민국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좌파 집권기가 없이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최전선에서 보수정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7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서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즉 포천 가평 지역 그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께 진정성 있게 제가 전라도에서 했던 것처럼 다가간다면은 충분히 저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뉴페이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송기호 대표님 어떠세요? 네. 참
그 박사님께 참 대단함을 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정치에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께 본인 네. 생각을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실시간 10,000명이 보는 이렇게 방송에서 참 이런 정치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불러주시고 또 이게 네. 저와 같은 청년들도 키워주시는 걸 보면서 네. 이게 정말 다른 채널과 좀 다른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구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예, 우리 송기호 대표가 이 후보 검증을 흔쾌히 맡아주셔가지고 아주 저희 그 뉴페이스 코너가 더 아주 다양하고 또 박진감 있게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여기 송규호 대표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네. 정치 입문 안 하시나요? 사실 네 저도 좀 뭐 처음에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든 생각이 제 역할이 최대한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최대한 이제 많이 그 진입을 좀 시켜드리고 저는 좀 뒤에서 더 편한 길을 예. 네, 이제 좀 다 먼저 이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순서가 있게 들어가려 합니다. 선발대 보내놓고 집 닦아놔라. 네, 자 그래도 성도덕이 있습니다. 예, 예. 큰 그림이 있네요. 예. 그래서 당장 내년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물 많이 추천해 주세요.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저희들 오늘 첫 선을 보인 뉴페이스는 바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젊은 정치 지망생들, 정치 활동가들, 정치 지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또 그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파라면 누구나 다 저희 고성국 TV에 이런 뉴페이스의 출연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추천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나름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검증은 하겠습니다. 3010 우리 고성범 본부장한테 직접 문자나 추천 전화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뉴페이스 함께해 주신 송기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 손수조 대표 그리고 김용호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